오늘도 여러분의 미소를 지키고 싶은 진행자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냄새가 거슬리거나 양치할 때 칫솔에 빨간 피가 비치신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며 웃을 때도 입을 크게 벌리기 망설여지시죠? 그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기면 나중에 더 큰 불편과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닌 정말 간단한 순서와 기본적인 도구만 제대로 알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3주 안에 눈에 띄는 분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의 생생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의존해 오신 치실과 각을 중심의 습관 대신 치간 칫솔에서 칫솔, 그리고 혀 클리너라는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루틴으로 잇몸 통증과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밤마다 정성스럽게 이를 닦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입안에서 텁텁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이는 잇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꾸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시나요? 엘리베이터나 좁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불편하셨죠? 그런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 신호예요. 입안의 세균 균형이 깨지고 염증이 시작되고 있다는 몸의 경고장인 거죠.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치주염이 악화되어 치아가 흔들리거나 심한 경우 치아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잇몸 염증은 치아와 치아 사이, 바로 접촉면이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칫솔모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닿지 못하는 완전한 사각지대예요. 마치 방 청소할 때 가구 뒤쪽이나 모서리 부분을 청소기로 빨아들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부분에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면서 끈적한 플라그가 형성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단단해져서 치석으로 변해버려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입안의 자정작용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침이 자연스럽게 세균을 씻어내고 중화시켜 주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자연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복용하시는 약물들도 침 분비를 더욱 줄일 수 있어서 더욱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제게 오신 이문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이신 이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원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몇 달 전부터 심해진 입냄새 때문에 업무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계셨어요. 특히 주민들과 가까이 대화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자꾸만 입을 가리게 되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하루 3번 양치를 20년 nen게 꼬박 하셨는데도 아침마다 입안이 끈적하고 냄새가 나서 정말 고민이었어요. 가글도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오히려 입안이 더 쓰고 따가워졌다고 해요. 가장 속상한 것은 손자들과의 관계였어요. 주말에 아이들이 놀러와도 냄새가 날까봐 거리를 두게 되니까 5살, 7살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왜 자꾸 피하는지 의아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강 상태를 살펴보니 치아 표면은 깨끗했지만 치아 사이사이에 염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특히 어금니 부분의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치간 부위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부분에 쌓인 세균들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르신께 새로운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기존 양치 순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죠. 치간 칫솔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칫솔로 양치를 하고 마지막에 혀 클리너로 마무리하는 순서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치간 칫솔 사용이 어색하고 잇몸에서 피도 조금 났지만 이는 염증이 있던 잇몸이 자극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일주일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잇몸 출혈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한결 개운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는 주민들과 대화할 때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3주째부터는 손자들과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관리사무소에서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완전히 되찾으셨답니다. 해결의 첫걸음은 바로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치간 칫솔로 사각지대를 먼저 비우고
그 다음에 칫솔로 전체를 닦고 마지막에 혀클리너로 마무리하면 전체 관리 효율이 놀랍도록 올라갑니다. 바스법이라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도 중요한데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선에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는 방법이에요. 기존의 위아래로 닦는 방법보다 잇몸 건강에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오늘부터 일주일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줄어드는지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변화가 보인다면 그건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시고 격려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요. 이런 하소연 정말 자주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잇몸에서 피가 날 때마다 더 세게 닦아야 하나 고민하셨나요? 아니면 양치 횟수를 늘려야 하나 걱정하셨나요? 사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작 먼저 비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을 비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잇몸병의 진짜 출발점은 바로 접촉면입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이 절대적으로 1순위이고 칫솔이 2순위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치실은 사실 치간 칫솔이 들어가지 않는 정말 촘촘한 부위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치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치간 칫솔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라는 뜻이에요. 치실은 얇은 실 형태라서 좁은 공간에는 효과적이지만 치아 형태가 복잡한 어금니 부분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박정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69세이신 이분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은퇴하신 후 지역 독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입냄새가 심해져서 모임 참석을 꺼리게 되셨어요. 특히 토론할 때 다른 분들과 가까이 앉아 대화해야 하는데 입냄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하루 2번 양치를 꼬박 하시고 치실도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더 열심히 칫솔질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잇몸을 더 자극해서 출혈이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구강 검진 결과 치아 표면은 깨끗했지만 치아 사이사이에 염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특히 어금니 부분이 심각했어요. 치실로는 제거되지 않는 깊숙한 곳의 플라그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도 치간 칫솔 중심의 새로운 루틴을 제안드렸습니다. 치간 칫솔 1회 왕복, 45도 바스법 양치, 혀클리너 2회에서 3회 사용하는 순서였죠. 처음에는 치간 칫솔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30년간 교사 생활로 익숙해진 루틴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잇몸이 예민해져 있어서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고 피가 났어요. 하지만 교사 시절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른 그 끈기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겠다고 다짐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는데 잇몸에서 나던 피가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째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한결 개운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주째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석해서 다른 분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입냄새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그날은 신간소설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30분 넘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펼치셨다고 해요. 다른 회원들도 그분의 적극적인 모습이 돌아온 것을 반가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독서 모임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을 맡게 되셨고 이제는 모임의 리더 역할까지 하고 계세요. 핵심은 사이즈와 동작입니다. 치간 칫솔은 살짝 끼는 가장 큰 사이즈를 고르시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작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크면 잇몸을 다칠 수 있거든요. 사용할 때는 하루 1회 같은 방향으로 부드럽게 넣고 그대로 빼기만 하세요. 단 한 번의 왕복이면 충분합니다. 여러 번 왕복하면 오히려 잇몸을 자극할 수 있어요. 첫 주에는 거울 앞에서 천천히 익히시고 둘째 주부터는 손이 익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가 되면 정말 다르구나 하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유지가 정말 쉬워져요. 치간 칫솔 사용 시 처음에 출혈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시면 출혈도 줄어들고 잇몸도 건강해집니다.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게 가글이죠. 혹시 양치 후에도 개운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가글부터 찾으시나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글을 매일 상시로 사용하면 입안 세균을 과도하게 줄여서 오히려 곰팡이나 칸디다 같은 균이 번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마치 항생제를 남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비슷한 원리거든요. 가글은 치과 의사가 특별한 이유로 단기간 사용을 권할 때만 쓰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일상에서 습관처럼 매일 쓰는 도구가 절대 아니에요. 매일 가글에 의존하는 것은 마치 목욕 대신 매일 향수만 뿌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냄새가 가려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장영자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이신 이분은 4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몇 년 전 은퇴하셨어요. 은퇴 후에도 습관적으로 간단하게 양치만 하시고 개운하지 않으면 가글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입안이 자꾸 쓰고 따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40년간 요리를 업으로 하시면서 정말 예민한 미각을 갖고 계셨는데 갑자기 맛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니까 정말 당황스러우셨다고 해요. 특히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식사하는 것도 즐겁지 않아서 속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글 사용량을 하루에 5번, 6번으로 늘리셨는데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구강 상태를 확인해 보니 가글을 너무 자주 사용해서 입안 환경이 완전히 불균형해진 상태였어요. 잇몸은 염증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고 혀에는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가글로는 표면적인 세정만 될 뿐 치아 사이에 세균막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오히려 입안에 좋은 세균까지 없애버려서 균형이 깨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께는 가글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치간 칫솔과 구강세정기를 활용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가글 없이는 개운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적응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40년간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차근차근 새로운 방법을 익혀가시더니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의 쓴맛과 따가움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2주째에는 혀의 백태도 많이 사라졌고 음식 맛을 예전처럼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짠맛과 단맛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손자들이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다시 만들어 보셨는데 예전 맛에 가깝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주째부터는 손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예전처럼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직접 요리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시면서 음식 맛을 제대로 알 수 있어서 요리하는 재미가 되살아났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몇 달 뒤에는 지역 경로당에서 요리 교실까지 열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임플란트나 손떨림이 있으신 분들은 구강세정기를 낮은 압력부터 적응하며 사용하세요. 구강세정기는 물의 압력으로 치아 사이의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기구인데 가글처럼 화학적 자극 없이도 효과적으로 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스케일링은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스케일링 간격을 늘리도록 집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가글병을 싱크대 아래로 내려두시고 욕실컵에는 치간 칫솔과 혀 클리너를 눈에 잘 보이도록 세워두세요. 손이 자연스럽게 가는 위치에 올바른 도구를 두는 것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따라 바뀌거든요. 불안이 오래가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혹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잇몸이 더 붓거나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잇몸은 면역에 정말 민감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염증이 훨씬 더 쉽게 발생하고 악화되거든요. 여기에 밤사이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무는 습관까지 겹치면 잇몸과 치주 조직에 엄청난 압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져서 통증과 시림이 정말 심해집니다. 이갈이나 이 악물기는 보통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클 때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낮에 받은 스트레스가 밤에 턱 근육의 긴장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상적인 씹는 힘의 몇 배에 달하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치아와 잇몸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잇몸 염증이 더 쉽게 발생하고 치유도 잘 되지 않아요. 최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8세이신 이분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어려워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뻐근하고 어금니가 시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인 줄 알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음식을 씹기도 어려워졌다고 해요.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마다 이가 시려서 카페에서 음료 시음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페 운영자가 자신의 음료 맛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턱이 아파서 말하기 어려워졌고 평소 밝은 미소를 짓기도 힘들어졌다고 해요. 구강 검진을 해보니 이를 악무는 습관으로 인해 치아와 잇몸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 상태였어요. 특히 어금니 부분에 잇몸이 눌려서 염증이 생겼고 치아도 미세하게 금이 간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이갈이가 구강 건강까지 해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께는 두 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제안드렸습니다. 하나는 맞춤 나이트 가드로 야간에 치아를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 칫솔 중심의 야간 루틴으로 염증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나이트 가드는 치과에서 개인의 치아 형태에 맞게 제작하는 장치인데 이를 악무는 힘을 분산시켜서 치아와 잇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트 가드 제작에는 2주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구강관리 루틴부터 시작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시간 칫솔 사용이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잇몸이 예민해져 있어서 살짝만 건드려도 아팠거든요. 하지만 2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며 길은 끈기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겠다고 다짐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적응해 가시면서 염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2주째에 나이트 가드까지 착용하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의 뻐근함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트 가드가 입안에 있는 것이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되었고 오히려 없으면 불안해서 잠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3주째부터는 이 시림도 많이 완화되었어요. 이제는 카페에서 새로운 음료 개발할 때도 직접 시음하면서 맛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4주째에는 거의 모든 증상이 사라져서 예전처럼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들기도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어요. 몇 달 뒤에는 그분이 개발한 새로운 음료가 지역에서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직접 볶은 원두로 만든 시그니처 블렌드가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다고 해요. 스트레스 관리와 구강 건강이 사업 성공까지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였죠. 해결은 압력 분산과 염증 관리의 병행입니다. 나이트 가드로 야간 압력을 줄이고 치간 관리로 낮 동안 염증 원인을 줄이는 거죠. 자기 전 5분 턱 이완 스트레칭을 더해보세요. 턱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입을 천천히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면 잠도 깊어지고 밤사이 악물기 빈도도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스트레스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해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강 관리의 본질은 기계적 세정, 즉 빗자루질입니다. 혹시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복잡한 구강용품들 때문에 어떤 것부터 사용해야 할지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광고에서는 이것저것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정말 복잡하죠.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도구는 그리 많지 않아요. 손에서 절대 놓지 말아야 할 핵심 도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시간 칫솔과 칫솔이에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입냄새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혀 표면의 돌기 사이 잔여물은 반드시 긁어내야 합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보다는 적당히 날이 또렷한 혀 클리너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혀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쌓이는 곳이거든요. 특히 혀 뒤쪽 부분에는 백태라는 하얀 막이 끼기 쉬운데 이것이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서미라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66세이신 이분은 지역 합창단에서 20년 넘게 활동하고 계신 열정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합창 연습할 때 옆 사람과 가까이 서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양치를 열심히 해도 늘 입안이 텁텁하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심해서 가족들도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합창단 활동은 그분에게 삶의 활력소였는데 입냄새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져서 노래할 때도 소극적이 되었다고 해요. 다른 단원들과 가까이 서서 화음을 맞춰야 하는데 혹시 냄새가 날까봐 늘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구강 상태를 살펴보니 양치는 열심히 하고 계셨지만 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어요. 혀에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이것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치아는 비교적 깨끗했지만 혀 표면의 돌기 사이사이에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는 기존 양치 루틴에 혀 클리너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저녁마다 치간 칫솔, 칫솔질에 이어서 혀 클리너로 2회에서 3회 가볍게 긁어내는 방법이었죠. 처음에는 혀 클리너 사용이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구역질이 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조심스러워 하셨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적응해 가시면서 일주일 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한결 개운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혀의 감촉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백태가 줄어들면서 혀 표면이 매끄러워진 것을 실감하셨던 거죠. 2주째에는 가족들도 변화를 알아챌 정도로 입냄새가 줄어들었어요. 3주째부터는 합창단 연습할 때도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달 후 합창단 공연에서 솔로 파트를 맡아 무대 앞에 서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예전 같으면 다른 단원들과 가까이 서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셨다고 해요. 공연 후에 다른 단원들과 포옹하며 기뻐할 때도 전혀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몇 달 뒤에는 합창단에서 새로운 역할까지 맡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신입 단원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하게 되신 거예요. 여기에 연 1회 스케일링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집에서 치간 관리로 스케일링 간격을 늘리고 치과에서는 굳은 치석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역할을 맡기는 거죠.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구강 건강 관리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집에서는 매일 할 수 있는 관리로 문제의 씨앗을 제거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미 굳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스케일링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스케일링은 이미 굳어진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고 매일 새롭게 쌓이는 플라그는 집에서 관리해야 하거든요. 반대로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굳어진 치석은 전문적인 도구 없이는 제거할 수 없어요. 오늘부터 욕실 거울에 작은 메모를 붙여보세요. 치간, 칫솔, 혀. 딱 2세 단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키워드가 기억하기 쉽고 실천하기도 쉬워요. 단순할수록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치간 칫솔 사용이 어색하더라도 혀 클리너가 불편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일주일만 지나도 손에 있고 한 달만 지나면 없어서는 안 될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잇몸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신호판입니다. 아침에 피가 비치고 냄새가 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경고예요.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치간 칫솔 1회 왕복, 45도 바스법 양치, 혀 클리너 2회에서 3회 사용. 이 세 가지만 올바른 순서로 지켜도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3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보실 겁니다. 이문호 어르신, 박정수님, 장영자님, 최상호님, 서미라님 모두가 경험한 그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치간 칫솔을 먼저 사용해서 사각지대를 비우고 그 다음에 칫솔로 전체를 닦고 마지막에 혀 클리너로 마무리하세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혹시 출혈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거나 시림이 심하면 반드시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스케일링은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집에서는 매일 새로 쌓이는 원인을 줄이고 병원에서는 이미 굳어진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 조합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변화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라는 점이에요. 며칠 전과 비교해서 아침 입냄새가 조금이라도 줄었다면, 잇몸에서 나던 피가 조금이라도 줄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삶의 질을 바꾸는 큰 변화가 되거든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더 상쾌하길 바랍니다. 입냄새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길 바라요. 오늘도 건강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